그럼 정말 교수님이 볼 때 국내 차 중에서 안전한 차로 추천할 만한 차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회의원 여러분들, 국내 노조들한테 한번. 우리 앞편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네. 대단한 전문가를 안 모시면 네. 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요? 교수님이 이게 팩트 정리가 몇 개가 좀 필요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전문가가 됐네요. 교수님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유, 그럼요. 예. 네, 그럼요. 뭐, 거침없이 물어보십시오. 그냥 잘못 찾은 것 같은데? 아니, 가시면 안 됩니다. 아부대학교로 갈래? 가시면 인건비 다 나갑니다. 안 됩니다, 지금.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저희가 어떤 시간을 가지려고 하냐면 네. 자동차의 뭐 이슈도 좀 그렇고 그리고 조금 이제 궁금한 사항들을 교수님이 정말 전문가로서 그래서 저희가 질문은 지금 상중하로 준비를 네네네네. 했는데 일단 뭐 좀 쉽게 하부터 좀 들어가보도록 그러시죠, 하겠습니다. 뭐. 예. 예. 엔진 오일 어디서 구매하고 계신가요? 다들 이게 뭐 이제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이제 현대, 기아차도. 근데 네이밍을 정할 때 우리가 처음 들었을 때는 좀 생소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네이밍을 정할 때 뭐 기준점 같은 건 아니면 뭐 참고 사항이나 뭐 이런 게 있나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전에는 판매를 할 때는 네. 좀 나이스한 이름들을 정했어요. 그때 당시는 이제 수출이 많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했어도 우리나라 사람들만 듣고 보고 그냥 알면 됐었는데. 네, 약간 외국 이름 같은 거. 그렇죠. 뭐 그런데 그랜저. 이게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나 저 150개국 정도에 이렇게 수출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차 정도를 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기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사실 한 개의 차종의 이름을 기억하는데 10년 정도 걸린다고 나와 있어요. 아니 근데 우리나라에도 지금은 웬만한 글로벌 기업이 다 들어와 있잖아요. 다 들어와 있는데 가만히 보시면 네. 특징이 있어요. 숫자가 들어가 있어요. 아, 어떻게 보면 그 자동차 제작사 이름이 모델이 되는 거고 이 차의 특징적인 것은 숫자로 표시를 하다 보면 이 차의 어떤 그레이드나 배기량이나 사양이나 이런 것들을 다 녹여서 그 숫자 안에 다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따라간 게 따지면 기아잖아요. 그렇죠. 현대는 기아 뭐 아직까지- K5, K3, 뭐 K9 이렇게 들어간 거죠. 예. 그 차의 그레이드를 나타내 주다 보니까 오히려 훨씬 더 자동차를 기억하기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 요즘들은 이제 숫자로가 트렌드 자체가 숫자로 가는 그런 형태로 있어요. 그래서 숫자가 제일 빨리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외국 가서 현대라면 몰라요. 현대가 글로벌 기업으로서 정확한 발음이 어떻게 됩니까? 현다이. How would an American say this? Hyundai. Or Hyundai? Hyundai. 그러니까 미국식 발음으로 그냥 그 나온 그대로 그 스펠링을 읽다 보니까 현다이 그랬는데 사실은 언뜻 보면 일반 영어를 구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혼다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뭐 미국을 영어권이 아닌 다른 나라들은 혼다 차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현대가 이렇게 약간 혼용해서 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던 그또 걸로 알고 H도 있어요. 같으니까. 그렇죠. 우리 또 교수님께서 정말 대한민국에서는 넘버원 또 자동차 교수님으로서 예. 이거 뭐 넘버원은 넘버 아니고 투로 할까요? 넘버 2나 3 정도 해주세요. 넘버원 그러면 너무 또 예. 아니 저희는 원한테 가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냥 안전한 차로 추천할 만한 차가 있습니까? 최근에 이슈 있었죠. 타이거 우즈. 사실은 우리가 자동차를 구매할 때는 이 차가 진짜 안전한가? 잘 나가냐 안 나가? 요즘 안 나가는 차가 어디 있어요? 맞아. 신발만 올려놔도 가. 요즘은. 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엔캡이라고 그래서 이제 충돌 시험을 뭐 옵셋 충돌도 있고 정면 충돌, 측면 충돌이 있는데 그렇죠. 런 충돌의 단계 등급을 매기는 거 보면 사실 우리나라 차들이 굉장히 우수하게 이 별 5개까지도 하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났을 때 안전성 면에서 굉장히 우수하다. 그래서 저는 GV80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우수하고 지금 현재까지 나온 차 중에서 그런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아버지 세대만 해도 교수님 차가 받친 차나 박은 차나 범퍼나 뭐 이렇게 들어가면 잘못됐다. 이거는 안 안전한 차다. 이게 차가 안 단단하다. 오해입니다, 그거. 그러니까 이게 오해거든요. 왜냐면 오해예요. 충격을 흡수를 하려면 당연하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당연하죠. 그랬었는데 그러면 탱크를 몰고 다녀야 돼. 교수님 이틀 전에 제가 그 경험을 했거든요. 저 레이싱 대회를 하고 있는데 생 콘크리트 벽인데 그냥 생 벽을 F1 영암 코스에서 생 벽을 빵 박았어요. 팡 박자마자 우리 팀 무전으로
숨이 안 쉬신다. 숨이 안 쉬신다. 와, 난 태어나서 처음으로 숨이 안 쉬는 거. 그래서 이 안전한 차는 충격을 어느 정도 요즘에는 측면에서 박아도 여기만 들어가야 돼. 그래서 아무튼 가장 안전한 차는 지금 현재로서 GV80이 안전하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말 이게 안전장비의 중요성이 이렇게 큰데, 그럼 만약에 새 차를 사는 이제 초년생들한테 꼭 추천하는 옵션이 있다면, 네. 요즘 들은 그 ADAS라고 그러죠. 운전자 보조 시스템들이 ADAS. 사실 굉장히 많이 그 적용이 됐어요. 네. 옵션으로 빠져 있는 것들은 사실 스페셜한 특별한 거 외에는 거의 기본 사양에 다 착각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차를 살 때 완전히 풀 옵션을 안 사요. 필요한 옵션 한두 개 정도. 네. 뭐 4륜이다. 4륜 같은 거는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요즘 이제 뭐 옵션들이 한 개 옵션을 딱 하면 다른 것들까지 막 이렇게 붙어서 오다 보니까 네. 약간 그 옵션 장난치는 현대한테 한 말씀 하세요. 아니 교수님 같은 이런 저명하신 분들이 이렇게 야 안전장비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이런 걸 교수님이 사회적인 지위로서 얘기를 해줘야죠. I love you. 교수님은 약조 좀 하시나요? 좀 하죠. 음주운전이 지금 이제 이거는 잠재적인 살인마다부터 시작해서 뭐 이게 좀 말이 많거든요. 근데 형량이 생각보다 좀 작다는 얘기도 많고 한데 음주운전 어떻게 해? 저는 우리는 원 스트라이크 원 아웃이야. 교육계에 있는 사람들이 술 먹고 운전하면 되겠어요? 안 돼요? 큰일 나요. 국회의원하고 다들 많이 하잖아요. 그분들은 모르겠어요. 나는 그분들하고 대보질 않아서. 그럼 그분들한테 또 한 말씀 해요. 대한민국 국회의원 여러분들 음주운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게 이런 그 음주에서 사고가 난다든가 하게 되면 굉장히 엄벌로 처하거든요. 측정이 그 알코올 말고는 없는 건가요? 요즘에는 뭐 워낙 뭐 예를 들어서 애플워치 뭐 이런 거 뭐 박수로 뭐 이런 거 근데 하든지 체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음주운전을 네. 하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네. 자기가 음주를 이렇게 체크해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가지. 아니 근데 동체로도 파악을 못해요? 이 새끼 눈 풀렸구나. 자동차가 그거보다는 왜냐면 우리가 조라도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운전석에서만 어떻게 알코올 센서를 측정을 해서 이렇게 뭐 시동이 안 걸린 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한다면 안 될 건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자 이번에는 이제 좀 상입니다. 상. 어려운 거네 이제. 지금 국내 자동차에 좀 이제 반도체 이슈도 크거든요. 그렇죠. 반도체 이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그런 대기업 반도체 회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하이 퀄리티의 반도체는 아니에요. 근데 왜 그래서 못 만들죠? 왜냐면 지금 자동차에 들어가는 물량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일반 그 대기업에서 만든 반도체 회사에서 만드는 물량들이 거기에 물량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반도체를 만들 때는 12인치 웨이파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텔레비 보면 하얀 판넬 보실 수 있어요. 이게 직경이 12인치냐 그러는데 자동차에 들어가는 거는 8인치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부가가치가 없어요. 뭐 삼성이나 SK나 이런 데에서는 사실 자동차용 반도체를 만들어서 팔기에는 부가가치가 안 나오니까 안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그렇게 큰 그게 아니라면 기술력이 아니라면 현대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회사를 인수하면 안 돼요? 원래 하이닉스가 현대전자에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현대전자에 옛날에 라디오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다 그쪽 지금 있는 저 이천 공장에서 만들던 그런 거였었는데 그게 과연 만들었을 때 얼마만큼의 부가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잘 안 만들어요. 지금 이제 거의 중국, 대만. 그다음에 대만 그런 데서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데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운송, 운반 뭐 이런 거 또 생산 설비가 돌아가야 되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돌아가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또 더군다나 한국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전기차에 지금 엄청나게 이제 많이 팔리고 있고 에이다스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전자제품이 많이 반도체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반도체라는 것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한 개만 안 들어가도 시스템 전체가 다운이 돼요. 작동이 안 되다 보니까 한두 개로 인해서 전체 자동차가 소개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출고가 안 되는 문제가 생긴 거죠. 요소수도 뭐 별로 몰랐었던 것들인데 그거 하나로 온 나라가 벌컥 뒤집어진 것처럼 그런 소재, 부품 뭐 이런 거를 정부가 나서서 좀 키워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큰 기업들이 큰 돈이 안 되니까 안 되죠. 안 하는 그럼요. 거여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거죠, 사실은. 교수님은 큰 돈이 안 돼도 계속 교수님 저는 뭐 해야죠. 그럼요. 미래 후배 이제 양성을 얼마 안 위해서. 남아서 지금 양상국 씨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난 지금이 행복해. 내가 감히 어디 양상국 씨를 이렇게 앞에서 나랑 이렇게 맞짱을 뜨냐고. 아니 그러면 기분 좋을 때 한마디 또 하셔. 국내 노조들한테 한 말씀.
아, 이거 나한테 이거 완전 총대 매기는 얘기는 참 나 미치겠네. 갑자기 자동차 전문가에서 노사문화 전문가로 여기 돌아가는 듯한 예. 뉘앙스이기는 합니다만 뭐 대기업 자동차 관계자 여러분 좀 앞으로 미래 산업을 위해서 노사가 상생하고 협상해서 좀 더 시너지를 좀 내서 이 대한민국의 이 자동차 미래를 좀 잘 갖고 가 주시길 바라고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일조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몸을 사리면서 누구나 할 수 있었던 말을 해주신 우리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 잘 피해가죠 제가 요리조리. 뭐 이렇게 따끔하게 말을 안 하시네. 따끔하게 안 합니다. 예. 역시 이렇게 롱런하시는 비결이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현대차 노조가 사실 연봉으로 따졌을 때 많이 받아요. 근데 노조 그걸 할 때 그러면 현대 본사팀이 가잖아요. 그럼 현대 본사팀이 가서 이거를 해결하려고 막아야 되잖아요. 근데 본사팀 입장에서는 노조가 이겨야지 자기들도 월급이 올라요. 좀 아이러니하지 그런 부분에. 아 진짜로. 그래서 이 노조의 지위를 막으면서 이기기를 바라는 것도 있대요. 그거 맞지 않나요, 교수님? 뭐 어차피 다 월급 여러분 다 같이 받으니까. 언어가 아니면 다 이 종업원이니까. 네. 그분들도 내가 뭐 이쪽에서 200% 올려라 그러면 자기도 200% 받는 거니까 나쁠 사람이 뭐 있겠어요. 요거를 잘 보셔야 돼. 지금 기아 자동차의 모닝이나 소울이나 이런 차들은 기아의 엠블렘을 붙어서 나오고 있지만 실제 기아에서 만들어서 생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이름이 바뀌어 있습니다만 그 전에 이제 동이오토라는 회사에서 라인에서 조립해서 출고가 되고 있는 거고 최근에 나온 그 캐스퍼도 광주의 글로벌 모터스에서 만들잖아요. 고임금으로 모닝이나 소울을 만들어서 얼마나 남기겠어요?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고 생산 단가 대비해서. 공장도 어떻게 돼가고 있냐? 자동화돼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사람이 없어도 되는 그런 시대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 회사에 경영하시는 분들도 뭐 미래도 투자를 해야 되는데 뭐 그런 데 있어서 이제 고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들이 생겨요. 교수님이 소비자 겸 이제 전문가로서 미케닉 쪽으로 따지면 전문가일 수도 있는데 이런 건 회피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또 적극적으로 또 대답해 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이제 양성국 씨가 이 40만 50만 유튜버 구독자가 생기기를 학수고대를 하고 있으니까 교수님도 유튜브 하시잖아요. 교수님한테도 혹시라도 욕하시는 사람들이 있나요? 나 있죠. 그것도 궁금해. 나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욕 먹을 수 있는데 모모라인에 이제 그 스마트 스트림 엔진 오일 먹는 것 때문에 우리 대덕대 이호공 교수 모모라인에 내가 나간 거 보셨나요? 지금은 이제 자동차 정비 국제 심사위원도 하고 있고 거기서 모 명장님을 또 이제 같이 이렇게 반대 의견을 좀 냈는데 야 댓글을 보니까 와 대단하시더라고. 거의 신적인 존재인 그쵸, 것 같아요. 그쪽에서는. 그래서 저는 뭐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 마음 상처를 좀 입었던 것 아니요 같아요. 아니요 전혀 안 입어요. 저는 뭐 그걸 보질 않으니까 입을 것도 없어. 여기 학생들이 썼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네, 뭐 써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뭐 텔레비 보면 진짜 부모님한테 이렇게 상해 입히고 그러는 거 자식들이 그런 거 보면 뭐 학생들이 나한테 욕하는 거야 뭐 조족지혈이죠. 해야죠. 예, 네,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진짜 잘 돼서 우리 교수님하고 같이 저 진짜로 난 잘 되길 바라는데 상생하는 얼마 전 뉴스도 봐가지고 더 그냥 막 TV에서 봤다 해야지 뉴스에서 봤다니까 뭐 재진 것 같네요. 뉴스는 제 직업만 나오는 거야? 감사합니다.